드디어 6개월 만에, 사실 벌써 6개월이 지났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되었습니다. 456번 그분이 부르셔. 4시가 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시청을 마쳤고요. 보고 나니까 장점부터 단점까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양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려볼 이야기는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장단점 리뷰입니다. 난 그 게임을 멈추라는 거야. 시즌2를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는 배우들의 연기였어요. 단순히 연기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독특한 세계관에 완전히 스며들지 못한 느낌이 컸죠. 겉도는 느낌, 몰입하지 못한 대사톤, 극의 톤과 정서로 따라가지 못한 흐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감정이입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시즌3는 확연히 달랐어요. 시즌2의 잔재가 남아있는 초반부에는 다소 긴장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회차가 거듭날수록 배우들이 세계관 안에 깊게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그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숨바꼭질과 고공 오징어 게임에서는 배우들의 연기가 극의 리얼리즘을 살리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 혼란, 결단의 순간들을 감정의 진폭으로 표현해냈고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배우들은 설득력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연기가 줄 수 있는 일종의 감정적 쾌감은 결코 작지 않죠. 물론 아쉬운 캐릭터도 존재합니다. 박규영 배우는 중저음 위주의 톤과 감정이 제한된 폭으로 인해 특정 장면에서 감정이 몰입이 되지 않았고 이진욱 배우는 분량과 서사 모두에서 비중이 부족해 그가 가진 매력을 발휘할 여지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2보다 훨씬 안정된 연기 밸런스를 갖춘 시즌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칭찬할 부분은 음악입니다. 시즌1부터 이어져온 오리지널 사운드 활용은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서서 감정의 장면을 이끌어내는 내러티브적 장치로서 기능해왔습니다. 시즌3에서도 이 음악적 디렉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일한 친숙한 소리를 변형시켜 공포로 바꾸는 기법은 이번 시즌에서도 뛰어났고 줄넘기 게임에서도 음악적 활용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게임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듯 보이다가 반전이 등장하고 그 타이밍에 깔리는 배경음악은 마치 트럼프 속 조커처럼 극의 서사를 비틀고 감정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시청자는 음악이 깔린 순간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게 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배가 되죠. 또한 시즌2에서 보여준 둥글게의 기괴한 재해석이나 5인 육각 게임에서 그대의 개를 활용해 감정을 설득시킨 장면은 시즌3에서도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각 게임마다 배치된 음악은 단순한 효과음을 넘어서 장면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덕분에 서사의 흐름은 더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의 결말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바로 기훈이라는 인물의 선택일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결말이 구조적으로는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황동혁 감독은 기훈이라는 인물에게 도덕성과 인간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사를 부여해왔고 시즌2에서 임산부 준이의 등장과 반란의 실패로 인해 극의 진행 방향은 어느 정도 제한되었죠.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희생을 선택한 기훈이 그 이전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 캐릭터의 정체성과 충돌합니다. 기훈이라는 캐릭터가 지닌 윤리적 추기 설득이 생기려면 일단 반란으로 인해 희생된 참가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야 하고 대오라는 인물을 용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의 희생이 주는 감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살인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마무리했다라면, 그리고 대오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의 빌드업이 있었다라면, 혹은 대오를 용서하고 대오가 가진 죄책감을 안았다라면 기훈의 마지막 선택은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시즌2부터 시즌3까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반복했고 그로 인해 캐릭터에 대한 공감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가 새로운 게임과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어버린 느낌도 있었죠. 그렇게 아이를 위해 희생한 인물이 이 기훈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빌드업을 쌓으려면 적어도 기훈이 대오를 죽이면 안 됐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말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야 했죠. 하지만 게임할 거다 하고 VIP들이 원하는 대로 살인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아기는 안 된다면서 희생하는 모습은 기훈이라는 캐릭터가 그게 전체를 발목 잡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사실 오징어 게임이란 시리즈가 애초에 작품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즌 1에서 보여준 메타포나 서사는 해외 시청자들에겐 신선하게 다가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양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봐온 입장에선 그 서사가 그리 특별하거나 혁신적으로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이 시리즈가 초반에 주목받았던 이유는 입체적으로 구축된 캐릭터들과 기존 한국 콘텐츠에선 보기 힘들었던 시스템적 구조, 거기에 더해진 데스게임이 한몫했죠. 그 속에서 과도한 감정선, 흔히 말하는 심파적 전개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심파적 전개가 진짜 매력이었냐고 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에 가장 기대했던 것은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 서사의 쾌감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 게임을 지켜보는 VIP처럼 소비하고 있던 셈이죠. 그렇게 시즌3에서 기훈이 다시 등장했을 때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섰어요. 기훈이란 인물은 시즌1에서 완결된 인물이고 그가 게임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너무 많은 설명과 맥락, 그리고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차라리 기훈은 준호처럼 외부에 배치된 인물로 설정하고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도덕적 딜레마와 갈등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이 시리즈는 애초에 한 인물의 성장보다는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을 때 더 강렬한 힘을 발휘했으니까요. 그런데 기훈이 다시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극을 넘어 프론트맨과의 대립, 반란의 종결, 정체성의 회복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감당해야 했고, 결론적으로는 시즌1이 준 도파민과 자극도, 시즌2가 시도한 구조적 실험도, 그리고 감독이 추구하려는 작품성마저 흐려지고 말았어요. 기훈이 없더라도 그 안에서 도덕적 딜레마는 충분히 만들 수 있었죠. 오히려 기훈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신선하고 예측 불가능한 선택들이 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기훈이 너무 많은 서사수 책임을 짊어지다 보니 이 시리즈가 줄 수 있었던 다양한 가능성들이 봉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선한 인물들의 갈등, 시스템의 진화, 예측할 수 없는 게임 전개의 재미와 같은 것들이 기훈이라는 인물의 무게에 눌려 사라져버린 거죠. 이 시리즈가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언제나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본성과 충돌이었죠. 그런데 시즌3는 기훈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에 두는 순간 오히려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시즌3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캐릭터는 금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연처럼 보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금자는 이야기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붙들고 있는 인물로 자리 잡았어요. 그녀가 지닌 상징물인 비녀는 단순히 소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였고 동시에 가장 소중한 일을 희생시키는 데 쓰였죠. 그리고 소중한 일을 잃었을 때 겉으로는 단호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그녀 안에 내재된 죄책감은 다른 참가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히 용식과의 관계를 통해 금자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선 위에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처음 금자가 술래를 뽑았을 때 도주자를 뽑은 용식이 자신과 바꾸자고 말하지만 금자는 어릴 때부터 바보처럼 맞고 들어온 용식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후에는 사업이 망하고 친구와 돈을 가지고 도망가도 늘 자신의 탓만 하는 착해 빠진 용식을 뭐라고 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용식이 착해 빠졌던 이유는 그렇게 키운 금자의 영향이 컸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결국 준이와 아이를 죽이려는 아들을 맞고 그의 등에 칼을 꽂는 장면은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반전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죄책감이란 주제를 감정적으로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고, 금자라는 인물은 그 테마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캐릭터였어요. 결국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남은 이들을 보살피는 선택을 하며 스스로 대가를 감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훈이 아닌 금자가 시즌3의 감정적 앵커였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여기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 저는 지금도 믿어요. 시즌3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단점은 과도한 서브 플롯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게임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성의 충돌인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병력적으로 넣으면서 그게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진호와 게임이 벌어지는 섬을 추적하고 노을이 게임 요원으로 들어가며 벌어지는 외부 서사는 본편과 직접적인 연결이 약하고 감정적인 몰입에도 방해가 됩니다. 노을과 부대장의 감정선, 경석과의 관계성은 굳이 넣지 않아도 전개에 무리가 없었고 오히려 주제와 동떨어진 감정선이 전체 흐름을 흐리게 만들었죠. 물론 이는 넷플릭스가 3분기의 데뷔를 위한 시즌을 인위적으로 확정한 결과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5는 3분기가 아닌 4분기로 확정되었고 웬즈데이 시즌2 역시 7월이 아닌 8월로 확정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단 한 편으로 그것도 2024년 12월에 끝냈다면
이번 넷플릭스 3분기는 굉장히 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 개 시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야기 구조에 비효율적인 추가 서사를 삽입하면서 전체 완성도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즌3는 분명 흥행에 성공할 겁니다. 6, 7월이라는 중요한 황금기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브랜드는 충분히 강력하고 넷플릭스에 전력을 메워줄 충분한 콘텐츠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품성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확장된 스케일이 오히려 핵심 서사를 가리는 결과를 낳았네요. 뭐 하는 거야? 워인 게임하지.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도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가라면 돈 주고 영화관에서 다시 볼 정도의 작품, 스트리밍은 돈 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시 볼 작품,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다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 다시 보기 지수는 무료입니다. 시즌2와 동일한 점수네요.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강렬한 비주얼, 게임 세계, 그리고 뛰어난 음악 연출로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캐릭터에 과도하게 의존한 플롯, 그리고 불필요한 확장으로 인한 서사 집중력이 약화는 시리즈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죄책감, 인간성이라는 깊은 주제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인할 중심 캐릭터의 내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시즌은 큰 숙제를 남깁니다. 혹은 어쩌면 IP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죠. 시즌3는 그 자체로 강렬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놓치고 지나가는 듯한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3를 어떻게 보셨는지 혹평이든 호평이든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업로드한 수우파 시리즈에 관한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 게임을 멈추라는 거야.